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김봉자 어르신은 마을 모임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다가 왔어요. 누군가 말을 쉬지 않고 계속하니까요. 솔직히 사람은 괜찮은데 자꾸 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처음엔 활달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점점 피곤해지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 사실 이런 경우 단순히 성격 탓만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말이 많다는 건 단순한 말버릇을 넘어서 신뢰와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되 어떤 그룹은 짧고 간단하게 말하고 다른 그룹은 자세한 이유를 덧붙여 길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짧게 설명한 쪽이 훨씬 신뢰를 받았고 말이 길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 뭔가 감추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즉 말이 많다는 건 내 말이 믿기 어려울지도 몰라요라는 불안의 표현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은 그 불안함을 감지한 순간 내용보다 태도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9세 이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끊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냥 나랑은 안 맞는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나중엔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말이 많다는 것은 단순한 수다를 넘어 관계의 단절을 부르는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줄이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듣는 말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오시면서 깨달은 것처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도 기회도 복도 붙잡게 됩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8세 이수복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히 말이 많아졌다 싶으면 꼭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괜히 불필요한 말한 건 아닌가, 또 오해를 샀던 건 아닌가 자꾸 생각나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말이 많으면 어쩐지 불편해지고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나 말 습관만은 아닙니다. 심리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말이 많다는 건 관계에서 신뢰를 스스로 깎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은 2명의 자기소개 영상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명은 짧고 간결하게, 다른 한 명은 같은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간결하게 말한 사람이 신뢰도, 지적 능력, 매력도 모두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말인데 왜 차이가 날까요? 핵심은 바로 말의 길이보다 말의 무게감입니다. 심지어 FBI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설명이 많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거짓을 감추려면 포장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기에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말하는 자는 진실을 피하는 자다.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말이 적어도 단단합니다. 그 한마디가 신뢰를 남깁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2세 고진아 어르신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은 괜히 더 믿음이 가요. 속을 다 알 순 없지만 적어도 조심스럽다는 건 느껴지거든요. 이처럼 말이 많다는 건 그 자체로 심리적 투명성을 높이고 결국에는 내 약점을 쉽게 노출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도 밝혔습니다. 토론 중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 확률이 높고 그 한 번의 실수는 내용보다 사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조용한 사람의 말실수는 실수로 끝나지만 말 많은 사람의 실수는 그동안 해온 모든 말까지 함께 무너뜨립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커질수록 스스로 빈틈을 만들고 그 틈이 결국 신뢰를 허무는 약점이 됩니다. 미국의 풍자 문학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바보처럼 보일 뿐이지만 말을 시작하면 그걸 증명하게 된다. 너무 직설적인 말일 수 있지만 그만큼 현실적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침묵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말의 무게를 지키고 상대와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겠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말의 분량이 아니라 말의 단단함에 설득당합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김정임 어르신은 조용한 어르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분은 말을 아끼는데도 꼭 필요한 순간엔 한마디로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히 말로 꾸미지 않아도 존재감이 단단한 분들 말입니다.
그에 비해 말이 많은 사람은 왜 점점 관계에서도 신뢰에서도 기회에서도 멀어질까요? 그건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심리적 관계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UC 센타바버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대화를 거의 독점하는 상황보다 서로 번갈아 말하고 공감하는 상황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며 신뢰감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쪽만 계속 말하면 듣는 쪽은 배경이 됩니다. 공감 가시죠? 서울에 사는 77세 박명수 어르신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동창회 가면 꼭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엔 반가운데 10분 지나면 그 친구 목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느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붕괴입니다. 말이 오가야 관계가 숨을 쉬는데 한 사람이 말로 꽉 채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또 다른 실험에서 말은 적지만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대화에서 가장 높은 매력도와 신뢰도를 얻는다는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순간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말 많은 사람일 수 있지만 진짜 중심에 서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에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이웃, 병원 상담, 은행 업무 같은 시니어. 일상 속 중요한 대화에서도 말보다 태도가 신뢰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너무 많은 말은 오히려 오해와 피로를 부르고 결국은 기회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북 고창에 사는 81세 정혜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아껴야 남의 말도 들을 수 있고 남의 말 들으면 내가 할 말도 다시 보이더라고. 이게 바로 말을 줄인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나를 감추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이 머물 수 있는 여백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거죠. 경기도 안산에 사는 72세 이성자 어르신은 최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처음엔 웃기고 재밌는데 시간이 지나면 피곤하고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아무리 말솜씨가 좋고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해도 말이 지나치면 결국 관계도 기회도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시니어 시기에는 더 깊이 와닿습니다. 서울대 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듣는 태도를 잘 유지한 사람이 신뢰도와 호감도 모두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줬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수동적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깊은 소통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 중인 78세 박봉선 어르신은 요양병원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말 많은 보호자들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나더라고요. 정작 어르신 말은 묻지도 않고요. 실제로 말이 많으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신뢰까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속담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2번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외롭다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들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신뢰를 쌓고 말을 줄이며 사람을 남깁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이 많으면 복도 멀어진다는 전통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진짜 복은 시끄러운 자리보다 조용하고 단정한 태도 속에서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81세 고태선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복은 말 많은 데서 안 머물러.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한테 오는 거야. 춘추시대 진나라의 재상 자사는 회의 중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한마디면 나라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그 무게는 말의 양이 아닌 단단한 메시지에서 나오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요즘 사회에서도 자주 관찰됩니다.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던 사람이 정작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76세 최연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피곤해해요. 말을 줄이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먼저 내 말을 기다리더라고. 이처럼 말을 줄인다는 건 나를 감추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자리를 남겨주는 여유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4세 조윤경 어르신은 얼마 전 손주와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괜찮다고만 해줘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별로 대단한 말도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가 손주의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한 줄의 공감이 부족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 있으시죠?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나는 더 힘들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처럼 자신의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경우. 이런 대화는 위로가 아닌 말의 경쟁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경기도 평택에 사는 79세 이대진 어르신은 다르게 말하셨습니다. 그럴 땐 그냥 이렇게만 말해요. 요즘 많이 벅차셨겠어요. 그러면 상대가 울더라고요. 복을 부르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말 한 줄이 진짜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공감은 마음을 치료하는 시작이다. 이 말은 시니어 세대에게 더 깊게 다가옵니다. 말을 줄이고 상대가 듣고 싶은 한 줄만 꺼내보세요. 그게 곧 공감이고 복을 부르는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말을 줄이되 질문을 건네는 사람이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81세 김태봉 어르신은 손주의 짜증 섞인 말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니? 말해줘. 듣고 싶어서 그래. 그 한마디에 손주가 울먹이며 마음을 열더랍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가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뢰와 인연이 자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시니어분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보다 제대로 묻는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짧게 한다는 건 내용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핵심을 정확히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김순자. 어르신은 친구가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라고 하자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있지. 근데 난 당신 편이야. 그 말 한 줄에 친구는 눈물을 보였고 두 사람의 사이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2세 유정의 어르신은 자주 손녀와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항상 짧게 말하시는데 그 말이 진짜 기억에 남아요. 유 어르신은 말합니다. 예전엔 말이 많았는데 나이 들수록 한마디가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말은 짧고 정확할수록 강해집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핵심을 짚는 말에 신뢰가 쌓이고 복도 따라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77세 박민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위로는 말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것이더라고요. 어떤 날 제자가 울며 힘든 얘기를 할 때 아무 말 없이 어깨만 두드렸는데 나중에 제자가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덕에 견뎠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조언하려 듭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봐.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내 마음을 모른다고 느끼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말보다 더 큰 위로는 말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0세 김영호 어르신은 아내가 투병 중일 때 말로 위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병원 복도에서 함께 걷고 가만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당신 있어서 괜찮다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비언어의 말이다. 말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시간, 그 조용한 존재감이 진짜 사랑이고 복입니다. 또한 말의 품격은 끝맺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화도 마지막 말이 거칠면 그 대화는 씁쓸하게 기억됩니다. 몰라, 그냥 알아서 해. 말해봐야 소용없잖아. 이런 말 한 줄이 이전의 모든 공감과 따뜻함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한 대화였더라도 따뜻한 마무리 한 줄이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오정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얘기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런 말 한 줄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74세 양정임 어르신은 가족 모임 후 손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인사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꼭 따뜻한 차를 마신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양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한마디를 남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남기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말은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기억할 때 대개는 마지막에 주고받은 말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사랑의 철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76세 최종호 어르신은 50년 친구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네랑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풀리네. 고마워. 그 짧은 인사 덕분에 두 사람은 지금도 주말마다 같이 장을 봅니다. 마무리가 따뜻한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곁엔 복도, 기회도, 인연도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강원 원주에 사는 71세 안지순 어르신은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졌을 때 긴 말을 줄이고 단 한마디만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많이 미안하구나.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조용히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공감해주는 한 줄, 조용히 묻는 질문, 함께 있어주는 침묵, 짧지만 따뜻한 마무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다시 찾아오는 말의 방식입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9세 박은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줄였더니 사람은 더 가까워졌고 내 마음은 더 편안해졌어요.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길게 남으면 됩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